3D CAD 중간과제 베어링 하우징 모델링 시작하겠습니다. 베어링 하우징의 본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전을 누르고 스케치를 그릴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탑 평면에 스케치를 그리겠습니다. 먼저 회전을 위한 중심선을 그려주고 원통을 만들기 위한 스케치를 해줍니다. 이때 길이 고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그려줍니다. 삐져나온 부분을 세그먼트 삭제로 없애고 반대편도 자동 고정되는 것에 주의해서 대략적으로 그려줍니다. 스케치를 끝내면 치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해 줍니다. Y축을 기준으로 양쪽 다 15만큼 떨어져 있고 양쪽 수평 길이는 30, 수직 길이는 64 치수를 입력합니다. 가장 작은 원의 크기는 양쪽 다 24이고 왼쪽에서부터 각 30, 35, 42의 원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베어링이나 오일실이 들어가는 원의 깊이는 각 3, 15, 3을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베어링이나 오일실이 들어가는 원의 깊이는 각 3, 5, 6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각 42, 36, 32의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확인을 누르면은 X축 기준으로 회전이 되고 체크 표시를 누르면은 원통이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밑바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밑바닥을 만들기 위해 중심에서 60만큼 떨어진 곳에 새로운 평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밀어내기에서 중점의 중심으로 가로 78, 세로 62 크기의 사각형을 스케치하고 (10의) 두께로 밀어내기 해줍니다. 다시 그림 밑판의 밑면을 선택하고 똑같이 중점이 중심인 사각형으로 가로는 밑면과 같게 하고 높이는 12인 사각형을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5만큼 밀어내기 해줍니다. 이제 바닥과 원통을 연결해 줄 차례입니다. 스케치할 면을 선택한 뒤 원통의 둘레에 따라 원을 그려줍니다. 그 후 바닥의 밑면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선을 그립니다. 그 뒤 세그먼트 삭제로 원에 남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없애줍니다.
확인을 누르고 두께는 10을 주어서 완성합니다. 그 뒤 모델에서 리브를 선택합니다. 참조선을 만들어준 뒤 마찬가지로 바닥면의 끝에서 수직으로 이어지는 선을 그리고 두께는 8을 줍니다. 이렇게 만든 기둥들을 라이트 평면을 기준으로 미러를 사용해서 반대편에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이제 두 원통들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스케치할 면을 선택한 뒤 그렸던 기둥과 똑같이 가로를 맞추고 세로 길이 24를 입력하여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확인을 누르고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원통에 나사선을 내줄 차례입니다. 구멍을 눌러서 구멍의 중심을 탑 평면에 맞추고 원통의 중심에서 26 떨어지게 만든 뒤 M4의 7로 8만큼 나사선을 내줍니다. 잘 뚫렸는지 확인한 뒤에 체크를 눌러 나가서 구멍 1을 선택하고 패턴을 눌러서 개수는 4개에 90도로 패턴을 해줘 다른 나사선을 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구멍을 선택해 구멍의 중심을 탑 평면에 맞춰주고 원통의 중심에서 26 떨어지게 한 뒤에 나사선을 눌러 M4에 7에 9만큼 구멍을 뚫어줍니다. 똑같이 구멍 2를 눌러 패턴을 누르고 개수는 4개에 90도로 다른 나사선도 내줍니다. 다시 구멍을 눌러서 이번에는 원통의 위쪽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중심을 탑 평면에 맞추고 끝에서 19만큼 떨어지게 한 뒤에 M4의 7을 7만큼 뚫어주고 체크를 눌러줍니다. 다시 구멍을 눌러서 오른쪽도 똑같이 탑 평면에 중심을 맞추고 이번에는 20만큼 떨어진 위치에 M4의 7을 7만큼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번에는 밑바닥에 구멍을 내주겠습니다. 구멍의 위치를 탑 평면에 잡아주고 M4의 7을 9만큼 뚫어줍니다. 구멍 5를 누르고 패턴을 눌러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3개를 24간격으로 패턴을 내줍니다. 다음으로 도면에 적힌 것과 같이 오일 주입구 부분에 1mm 홀 2개를 뚫어주겠습니다. 밀어내기를 선택 후 뚫을 평면을 선택합니다. 동심원을 사용해서 양쪽에 똑같은 원을 그려주고 치수는 1을 넣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재료 삭제, 반대 방향으로 눌러주겠습니다. 어디까지 뚫릴 것인지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잘 뚫렸는지 확인을 합니다. 모든 형상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제 못따기를 해줍니다. 챔퍼를 눌러 치수는 1에 45도로 모서리들을 선택해 못따기를 하고 체크를 눌러 나갑니다. 다음은 라운드를 해줍니다. 치수를 재서 알아내서 6mm로 라운드를 준 뒤 다른 부분들은 3mm로 라운드를 넣어줍니다. 라운드를 넣으면 안 될 부분을 라운드를 넣지 않도록 주의해서 넣어줍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이 3mm로 라운드를 넣어줍니다. 모든 라운드 형상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0.2mm로 라운드를 넣어주고 반대편에 0.3mm로 라운드를 줍니다. 라운드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면 다시 라운드를 넣어줍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 뒤 본체 모델링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베어링 하우징의 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전에 들어가서 스케치를 그릴 평면을 선택해 줍니다. 회전을 위한 축을 설정하고 대략적으로 축의 모양을 스케치합니다. 이때 도면의 모습과 다르게 자동 고정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스케치가 끝났으면 치수들을 보기 좋게 정리합니다.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17, 20, 18, 28, 22, 17로 원 둘레 치수를 입력합니다. 축의 총 길이는 121로 입력하고 다음에
깊이 치수를 왼쪽에서부터 22, 14, 4, 40, 2, 25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나와서 회전된 형상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챔버를 사용해 못따기를 진행합니다. 1mm로 못따기를 해주고 다음엔 30도에 2mm로 못따기를 합니다. 다시 1mm 못따기를 해준 뒤 (1mm) 곱하기 2mm로 다른 못따기를 해주고 남은 것은 다시 1mm로 못따기를 하여 끝내줍니다. 이제 구멍을 뚫기 위해 평면을 하나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새로 만든 평면에 밀어내기를 사용하여 사각형과 원 두 개를 사용해서 타원을 만들어주고 안에 필요없는 부분들은 세그먼트 삭제로 없애줍니다. 타원은 5파이에 밑과 타원 끝의 길이는 4, 타원의 총 길이는 14만큼의 타원을 만들어주고 반대를 눌러서 3만큼 밀어내기를 하여 줍니다. 그 다음은 반대편에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 평면을 하나 새로 만들어 줍니다. 밀어내기를 눌러서 만들어 놓은 평면에 들어갑니다. 투영을 사용하여서 만들어 놨던 원과 똑같은 크기의 원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투영을 사용한 원에 대칭되는 직선을 그어주고 Y축의 중심선을 만들어 줍니다. 선 두 개를 대칭으로 만들어 준 뒤 사이 길이는 15로 치수를 그 다음 필요없는 원의 부분은 세그먼트 삭제로 없애줍니다. 확인을 눌러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주고 5cm로 밀어내기를 하여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 중심에서 22만큼 떨어진 곳에 가로 1.5 X축에서의 끝까지의 중심은 8.1인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회전을 위한 중심축을 만들어주고 확인을 누른 뒤 회전으로 모양을 내어줍니다. 다음은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왼쪽 끝 머리에
중심에 원의 중심을 맞춰주고 규격에 따라 M4의 7mm를 9mm만큼 나사선을 내어줍니다. 다음은 오른쪽 끝 중심에서 구멍을 내어줍니다. 오른쪽은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M2.2에 0.45를 9mm만큼 나사선을 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운드에 들어가서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1mm, 2mm, 0.3mm로 라운드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축 모델링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면상 오른쪽에 위치한 커버를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회전에 들어가서 스케치할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회전을 위한 중심선을 선택해주고 커버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스케치해줍니다. 치수들을 보기 좋게 정리한 뒤 총 길이의 13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의 64, 작은 원의 42, 큰 원과 작은 원 사이에 9 치수를 입력해줍니다. 나와서 회전된 형상을 확인해줍니다. 이제 구멍을 내주겠습니다. 구멍 뚫을 평면을 선택한 뒤에 탑 평면에 구멍의 중심을 맞추고 중심에서 26만큼 떨어진 위치로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M4의 7을 9.9만큼 나사선을 내줍니다. 나와서 형상을 확인한 뒤에 구멍 1을 선택하고 패턴을 선택하여서 개수는 4개, 각도는 90도로 구멍을 더 내줍니다. 마지막으로 라운드 3mm를 내주어서 형상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커버 모델링을 완성하였습니다. 베어링 하우징의 스퍼기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전에 들어가 스케치할 평면을 선택합니다. 저는 라이트 평면을 선택하였습니다. 우선 X축, Y축에 미러와 회전을 위한 중심축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4분의 1 형상을 대략 만들어주고 전체 선택하고 편집을 눌러주고 수정을 누른 다음에 배율 잠금을 눌러 치수 하나를 7로 바꿉니다. 치수들을 보기 좋게 정렬한 뒤 길이를 11.5, 위 사각형의 가로가 7.5, 46, 바깥 큰 원은 55, 그 다음 치수
지수를 입력하고 Y축을 중심으로 미러를 사용해 반대편을 생성합니다. 이제 나가서 회전된 형상을 확인합니다. 스퍼기어의 이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퍼기어의 이빨을 생성할 때 사진의 공식을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스퍼기어의 경우 M은 2, Z는 30입니다. 공식 사진은 왼쪽에 띄워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Y축의 중심선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원을 2개 생성해줍니다. 큰 원은 64를 입력하고 다른 원은 원통 크기에 맞춰 55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구성 모드로 두 원 사이에 원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반지름 3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원 사이에 선을 3개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선은 0.785 곱하기 m으로 1.57을 입력하고 두 번째 선은 첫 번째 선과의 거리가 2분의 2로 1을 입력합니다. 세 번째 선은 첫 번째 선과의 거리가 4분의 2로 0.5를 입력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선 3개와 원 사이의 교점에 점을 찍어두고 선 3개를 지나가는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곡선을 그리고 가운데 구성 모드의 점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미러로 반대편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삭제로 필요없는 부분들을 없애줍니다. 꼼꼼하게 닫혔다는 표시가 날 때까지 없애줍니다. 꽉 닫힌 스케치가 완성되면 확인을 눌러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밀어내기로 원통 반대편까지 범위를 지정하면은 스퍼기어의 이빨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챔퍼로 1mm 못따기를 하여주고 패턴을 사용해 개수는 30개, 각도 12도로 패턴을 하면은 스퍼기어의 이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밀어내기로 가운데에 키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직사각형을 그려서 Y축 중심선에 직사각형의 중심이 오도록 하고 가로는 5, 세로도 5를 만들고 X축과 직사각형의 끝의 길이는 19.3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밀어내서 물체를 없애주면은 키가 들어갈 구멍이 완성되었습니다. 라운드를 눌러 3mm 라운드를 해주고 챔퍼를 1mm 양쪽에 해줍니다. 스퍼기어 모델링을 완성하였습니다. 베어링 하우징의 칼라를 그리겠습니다. 회전을 눌러주고 스케치를 그릴 평면을 선택해줍니다. 저는 탑 평면에 스케치를 그리겠습니다. 먼저 회전이니까 회전할 수 있는 중심선을 그려주고 중간이 비어있는 부분이니까
Y축에 고정되게 선으로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치수가 잘 보일 수 있게 정리해주고 큰 바깥 원에 26, 안쪽 원은 20, 길이는 16으로 치수를 입력해줍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회전이 되고 체크 표시를 누르면 원통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못따기를 해줘야 하니까 챔퍼를 선택해주고 치수는 3에 45도로 필요한 모서리를 선택해줍니다. 못따기까지 완료해주면 이렇게 홀 20파이짜리 두께 3mm의 원통에 못따기까지 들어간 칼라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면상 왼쪽에 위치한 커버를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회전에 들어가서 스케치할 평면을 선택합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커버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스케치해 줍니다. 회전을 위한 중심선을 만들어주고 치수들을 보기 좋게 정리합니다. 가장 큰 원에 64, 3.5, 안쪽에 24, 36, 사이에 5.5, 42, 4, 11로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확인을 누르고 회전된 형상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구멍을 내주겠습니다. 탑 평면에 원 중심이 오도록 설정하고 중심에서 26만큼 떨어진 위치에 M4에 7을 21만큼의 나사선을 내줍니다. 그 다음으로 3mm의 라운드를 하고 구멍 1을 선택해 패턴을 눌러서 90도 방향으로 개수는 4개로 구멍을 더 뚫어줍니다. 이렇게 왼쪽 커버의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